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억하는 전쟁엔 여자가 없습니다. 살이 튀고 피가 터지는 전쟁의 주인공은 언제나 남성들이지요. 그곳엔 정말 여자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곳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핏덩이 자식을 안고 울부짖던 여자들이 있었고, 어린 자식의 손을 꼭 쥔 채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를 가로지르던 여자들이 있었으며, 마침내 폐허가 된 도시 위로 억척스럽게 새로운 터전을 일궈내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죽음만이 대단한 것으로 기려지곤 하지만 죽음보다 지난하고 무거운 삶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극과 참상이 지나간 자리엔 남겨진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간 너무 쉽게 잊어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전쟁.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졌던 그 전쟁 속 여성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봅시다. 한국전쟁기 여성들은 대부분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전쟁이 나자마자 징집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떠났기 때문에 줄줄이 딸린 어린 자식과 늙은 부모를 챙기는 것은 오롯이 어머니와 딸들의 몫이었죠. 등에는 갓난아이를 들쳐맸고 머리엔 비상식량으로 채운 광주리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에서 포탄 소리가 들리는 죽음의 전장을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1.4 후퇴 당시 피난을 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이들입니다. 저기 8살 남짓한 아들은 마치 여행이라도 떠나는 아이처럼 들뜬 표정이네요. 저 멀리로는 폭격으로 드문드문 뼈대만 남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1950년 9월 20일) 한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던 중 한 소녀가 쓰러집니다. 얼굴과 몸에선 하염없이 피가 흐릅니다. 가까스로 입을 벌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딸의 모습을 어머니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어머니의 손이 딸아이의 손 위에 애처롭게 포개져 있습니다. 1950년 9월 29일 인민군에 의한 전주학살로 남편을 잃은 한 여성. 허망한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식은 남편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시체 더미 속을 헤매며 죽은 남편과 자식을 찾는 여성들은 전장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저기 한 여인은 남편의 발을 어루만지며 통곡하고 있네요. 끝내 어머니의 손을 놓친 아이들은 영영 전쟁 고아가 되고 말았죠. 피난길에 남겨진 한 고아 소녀가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복부가 퉁퉁 부어올라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어도 여성들에겐 그 슬픔을 제대로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전장에서도 여전히 삶은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탱크가 거꾸로 처박힌 무시무시한 풍경 앞에서 묵묵하게 빨래를 하는 여성들이 보입니다. 1950년 11월 1일, 이곳은 서울. 거대한 폐허가 되어버린 이 도시엔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건물의 잔해 속에서 땔감을 찾고 있네요. 이웃의 온기가 사라진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금방금방 입이 궁할 나이의 아이들은 종일 배가 고프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어머니들은 주인 잃은 빈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뒤주와 장독대를 비워냈습니다. 그조차 여의치 않으면 산으로 들러나가 나무뿌리, 풀뿌리를 캐다가 죽을 지었습니다. 조금 자라난 딸들은 걸음마도 못된 동생들을 등에 업고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이 꼬마는 이제 겨우 10살 남짓으로 보입니다. 그들 또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인 건 마찬가지였으나 전쟁은 딸들을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민군의 남하를 피해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던 여성 피난민들은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국군 쪽으로 기울자 서둘러 서울로 귀환했습니다. 도시라는 명색이 무색할 만큼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였지만 새로운 생계의 터전을 일구는 데엔 또 서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망인이란 단어는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못한 아내라는 뜻의 이 단어는 전후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빗딱한 혐오의 시선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어미이자 가장이자 생계 부양자였습니다. 이들은 줄줄이 딸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도둑질 빼고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대개가 충분한 배움이 허락되지 않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파는 것뿐이었죠. 미천을 조금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너도 나도 시장 좌판으로 나섰고 그마저도 없었던 이들은 식모살이를 전전하다 결국에는 매춘회까지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오전 5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어두컴컴한 시간에 집을 나선 여자들은 서둘러 좌판 자리를 잡고 앉아 창거리를 진열해놓고 손님들을 기다렸죠. 10리씩 걸어 시장에 다니던 여자들은 줄임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피로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번 돈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죠.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조차 받을 수 없었기에 여자들의 밥벌이는 유난히도 가혹하고 팍팍했다고 합니다. (40, 50대) 어머니들이 시장에 나가는 동안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딸들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미혼 여성들 중 대부분은 전쟁으로 인해 계획했던 대학 진학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여성들은 학업을 그만둬야 했으며 당장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을 요구받았지요. 전시 물자 생산을 위해 세워진 공장들은 종일 가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다닥다닥 붙어앉아 일사불란하게 기계를 돌리는 소녀들의 앳된 얼굴 위로 삶의 고단함이 진하게 배어납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포주가 되어 여성의 성을 마치 보급품처럼 미군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시기 당시 한국군은 성매매 여성 조직인 특수위안대를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성을 동원했습니다. 군부대 안에 댄스홀과 위안소를 설치했으며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미군 고위층 간부들을 고객으로 겨냥해 본격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서게 하기도 했죠. 이러한 방식의 군사기 진작 전략은 일본군 출신이 대다수였던 군의 지휘부가 과거의 습득한 지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죠.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제5의 보급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결과 60, 70년대 한국에는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가 대거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남성의 목소리로 기록되는 전쟁의 역사엔 실체를 가진 여성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 딸, 누나, 여동생으로 회고되는 여성들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회상 속에 머물러 있었죠. 오직 주류 남성의 경험 위에서 쓰여진 전쟁의 역사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체험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여기 사진 속 여성들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필사적으로 살아내야 했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은 진짜 당사자였다고요. 그들은 어미이자 가장, 생계 부양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피와 땀, 눈물, 그리고 뜨거운 체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